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게 6월 2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오는 뉴스인데요. 제목이 이래요. 하자 보수 제기에 입주 거부, 큰 따옴표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, 뭐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게 보니까 이래요.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, 입예협이라고 있는데, 이제 이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뭐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, 사실상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안 되긴 안 되지만, 뭐 주거용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많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, 입예협에서 하자를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수분양자들이 그 내 시공사에 돈 주고 아파트 샀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광고한 대로 또 설계도로 잘 설치가 돼 있는지 시공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심한 경우에는 뭐 집에 들어갔더니 수평도 안 맞아가지고 가구도 제대로 못 놔두고 물 새고 이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봐야 되고, 또 가장 많은 경우가 또 아파트 주위에 조경 같을 때 나무를 몇 개를 심겠다고 했었는데 나무가 절반밖에 없는다든가 뭐 이런 게 또 놀이터가 이제 아주 작게 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 대표 협의회에서 많이 이제 하자 보수 검토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한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, 이 이제 입주 예정자 대표 협의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이것저것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뭐 아주 큰 이제 규모의 2개 동으로 된 생활용 숙박시설, 이제 부산 북한 근처에 있는 것인데, 이게 이제 높이 있다 보니까 난간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. 사람들 중간중간 이제 대피시설, 그러니까 화재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몇십 층 이상 되면 몇십 층 사이에 뭐 대피시설 만들어야 된다, 이런 이제 법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고 이제 공원시설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산책시설도 만들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, 그럼 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 난간에 이제 설계도나 광고에서는 강화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실제 시공하는 거 보니까 철제 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뭐 철제 난간이나 강화 유리나 그거겠지만 보면은 심미적으로 좀 다르죠. 강화 유리 하게 되면 당연히 유리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름답게 되고, 또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부터 위까지 뭐 가슴까지 높이가 온다 치면 계속 다 막혀 있잖아요. 철제 난간 같은 경우는 이거 영상을 보니까 중간중간 뻥뻥 뚫려 있습니다. 이제 그쪽에 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줄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나가긴 안 나가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. 또 가격도 당연히 다르겠죠. 강화 유리로 만든 게 훨씬 비싸겠죠. 시행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싼 걸로 한 모양인데, 그것도 지적이 되고, 들어갈 때 입구에 이제 뭐 이게 그 입구가 이 화단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근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. 그렇게 지적하고 하면은 보통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고쳐준다 이렇게 하고,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할 시군구청에 이제 이게 신고를 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오죠. 여기도 아마 부산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이제 당신도 신고한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, 고쳐라 했는데, 그래서 이 시행사가 이 입주 예정자 대표협의회와 같이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. 우리 이런 이제 하자를 확인했고 다 제대로 고치겠습니다까지 했어요.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, 그런데 그래서 이 교체까지 다 하고 지난달 4일, 그러니까 5월 4일에 사용 승인까지 다 났다고 합니다.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시행사가 그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대표인 그 A씨한테 분양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, 입주자 또는 수분양자의 행위로 인해서 시행사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양 계약서에 있는데, 이 사람이 하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사용 승인 예정일이 하루가 늦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말을 보면 맞긴 맞아요. 왜냐하면 사용 승인이 하루가 늦어지면 입주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잔금 받는 일도 당연히 늦어지겠죠.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. 그러면 잔금이 한두 푼이 아니겠죠. 보니까 이제 뭐 아주 큰 빌딩이고 그다음에 이제 몇백 세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,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. 500세대 곱하기 2억이면 1000억이잖아요. 10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었다. 그러면 그게 1년에 5%라 그러면 50억이죠. 한 1년이면. 한 달이면 4억이고 하루면 한 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. 이제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긴 본 거죠. 이제 보게 뭐 이게 단순 계산이지만, 그리고 이 손해를 일으켜진 거는 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회장이 하자를 지적을 해서 하루가 늦어지게 된 거잖아요. 맞긴 맞는데,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. 왜냐하면 하자를 지적하는 거는 입주 예정자니까, 수분용자가 이제 입주 예정자인데 자기들이 검토하고 확인한 게 자기 권리잖아요. 자기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확인한 거니까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고, 정확히 말하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잘못으로 이제 손해가 생긴 거죠. 그 사람들이 시공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하자 지적도 되지 않았을 거고 사용 승인 일도 늦춰지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딱 잘라내고 이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이 한 걸 때 학원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더군다나 분양계약서에 상대가 이 쌍방의 뭐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다는
거의 사문화된 행위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잘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그 손해에서 얼마만큼 손해가 있어야 되는지도 안 나오는 건데 그걸 해제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회장이 이제 MBC에 제보를 한 모양이고 MBC는 시행사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도 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는 그랬다고 합니다.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입주할 능력도 없고 입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트집만 잡아가지고 하는 거다. 자기들은 뭐 지역에 몇백억을 내가지고 문화재단 설립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아주 좋은 기업으로 있는데 윤리에 어긋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시행사와 입주 예정자 사이에 뭐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계약 파기하고 이럴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시행사 쪽에서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회장 입장에서는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아니죠. 이제 자기가 분양받은 호실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제 이 시행사가 다른 데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이제 명도 청구 소송하고 잔금을 공탁하고 이제 등기 이전 청구 소송 해가지고 자기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가끔씩 이런 거 보면 끝까지 이제 감정 싸움 하면서 이 시행사 대표가 자기 소송하든가 말든가 입주하지 마라 해가지고 막 그 철문을 갖다가 용접해가지고 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건 그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가 이렇게 하자 점검하는 게 가장 큰 건데 그때 이렇게 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. 그러면 이걸 뭐 언론사에 해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투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이거는 뭐 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